안녕하세요. 파이팅 공공TV입니다. 오늘은 버스 운전 자격 시험 그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의 동력 전달 장치는 엔진에서 시작해서 클러치, 변속기, 종감속 기어, 타이어 순입니다. 쇼크 업서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앵클 변종 타다. 엔진, 클러치, 변속기, 종감속 기어, 타이어 순이다. 자, 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이 실린더의 피스톤 운동을 커넥팅 로드를 통해 크랭크 축이 회전 운동하게 되고 그 회전 운동이 이 플라이 휠을 이렇게 계속 회전시키게 되겠습니다. 엔진 동력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 플라이 휠에 이 클러치 디스크가 이 동력을 변속기, 이 트랜스미션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출력 축으로 빠져나가서 차동 기어와 종감속 기어를 통해 최종적으로 타이어에 전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자동차 엔진의 동력 전달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엔진이 동력을 생산하는 가운데 오버히트가 발생했다. 과열이죠. 자, 엔진 과열의 발생 원인은 냉각계통의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 라디에이터 냉각계통의 문제가 발생했다. 냉각수를 실린더 블럭에 있는 각 물재킷으로 보내서 500도, 600도까지 올라가는 이 엔진의 온도를 식혀준 다음에 다시 라디에이터로 돌아와서 식혀주게 되는 그런 냉각계통의 문제가 발생했다. 냉각수가 부족하다. 냉각수에 부동액이 들어있지 않다. 마찬가지 말이죠. 엔진 내부가 얼어서 냉각수가 순환되지 않는 경우 엔진을 식히지 못하니까 오버히트가 발생한다. 그럼 오버히트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은 무엇인가? 일단 비상경고등 작동 후에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정차한다. 에어컨과 히터는 작동 중지하고 엔진 작동 상태에서 보닛을 열어서 엔진을 냉각시킨다. 이게 엔진 오버히트 발생 시 정확한 조치사항인데 갓길 주차 후에 엔진 시동 즉시 끈다. 이런 보기는 맞는 것 같지만 X 하셔야 됩니다. 시동 끄는 게 아니라 엔진 작동 상태에서 보닛을 열어서 냉각한다. 주의해주시고, 자, 클러치의 기능으로는 엔진 출력을 속도에 맞는 회전력과 속도로 바꾸어서 바퀴의 전달 차단하는 그런 장치가 바로 변속기와 클러치가 되겠죠. 엔진 출력을 속도에 맞는 회전수와 기어비로 바꾸어 바퀴에 전달하는 장치가 변속기가 되겠고, 그 동력을 전달했다 차단했다 하는 장치가 바로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표현됐을 때는 클러치가 변속기에 포함됐다고 보시고 변속기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동 시에 기어 변속 시에 동력을 끊어준다 하면 역시나 클러치나 변속기 찾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정지할 때 동력을 서서히 연결한다? 정지할 때 동력을 서서히 끊어주겠죠? 클러치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이 크랭크 축을 통해 플라이 휠에 연결돼서 계속 회전하고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클러치 페달을 밟게 되면 이 클러치 디스크 판이 이 플라이 휠에서 떨어지는데요. 플라이 휠에서 떨어져서 동력을 잠시 차단하게 되는데, 그때 기어 시프트, 기어 봉을 조작을 해서 전체 변속기에 기어비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클러치 페달을 놓으면은 다시 클러치 디스크가 플라이 휠에 압착되면서 그대로 플라이 휠의 회전, 동력을 쭉 차축까지, 타이어까지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치를 밟는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 중심에서 힘이 가해지면서 양쪽에 이 클러치 디스크가 떨어져 나가겠죠. 바깥쪽으로 이 플라이 휠과 붙어있던 클러치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동력이 차단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클러치의 기능 중 관성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은 내리막길이나 신호등 앞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더라도 일정 속도로 떨어질 때까지 연료 공급 없이 관성력에 의해서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명 퓨얼 컷이라고 하죠. 연료 공급 없이니까 퓨얼 컷이다. 그런데 이러한 클러치 기능 중에 엔진 구동력과 브레이크 제동력을 노면에 전달한다. 이건 클러치 기능 아니죠. 이건 휠의 기능입니다. 자, 이러한 클러치의 조건에는 구조가 간단해야 되고 고장이 적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엔진의 동력, 회전력을 차단하고 또 접속이 용이해야 된다. 냉각이 잘 되고 과열되지 않아야 됩니다. 회전 부분의 평형이 좋고 회전 간성이 적어야 된다. 자, 위에 관성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돼 있는데 그 말이 클러치 자체의 회전 관성이 커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클러치는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 적고 동력 차단 접속 용이하고 냉각 잘 되고 과열 안 돼야 된다. 그리고 회전 부분 평형이 좋고 회전 관성은 적어야 된다. 자동 변속기는 엔진 시동 시에 무브화 상태, 언로드 상태로 만듭니다. 엔진과 차축 사이에서 회전력을 변환시키죠. 차량 속도에 맞는 최적의 기어비를 찾아서 회전력을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자동차 후진 시에도 필요하다. 자동 변속기 오일색은 정상이 투명한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이 됐다 그러면 클러치 디스크가 마모됐거나 기어가 마모된 거다. 갈색은 장시간에 가혹한 사용을 한 거다. 장시간에 걸쳐 가혹한 사용을 했을 때 갈색이 됩니다. 그리고 흰색, 우유색이 됐다? 그러면 오일에 수분이 혼입됐다. 니스처럼 되면 고온에 노출됐다. 자동 변속기 오일은 정상이 붉은색이고 검은색이 됐다 그러면 클러치 디스크 기어가 마모됐다. 장시간 가혹한 사용을 했다. 갈색이고요. 수분이 혼입되면 백색이나 우유색입니다. 그리고 고온에 노출되면 니스처럼 된다. 알아두시고, 다음 중 수막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막 현상은 고속주행 시에 잘 일어나는 현상이다. 타이어의 마모가 심할 경우에 잘 일어난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할 때 잘 일어난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자, 1번에 고속주행 시 잘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저속주행 시 잘 일어난다 그러면 틀리겠죠. 자, 수막 현상은 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의 배수 기능이 감소되어 물의 저항에 의해 노면으로부터 떠올라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수막 현상입니다. 키워드는 노면으로부터 떠올라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이 말이 나오면 수막 현상이다. 수막 현상의 예방 방법은 고속으로 주행하지 않고 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약간 높게 유지하고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한다. 수막 현상 예방 방법입니다. 수막 현상 발생 시에 타이어가 떠오르는 그 시점의 속도를 임계 속도라고 합니다. 제한 속도 아니다. 수막 현상 발생 시 타이어가 떠오르는 시점의 속도, 임계 속도 찍으셔야 됩니다. 자, 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 기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자, 승용, 경영, 소형, 승합 및 화물차가 되겠고 대형 화물차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사업용, 비사업용 자동차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일단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쭉쭉 구분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될수록
검사 유효기간이 짧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오래될수록 배기가스 유출이 많아지고 차량 안정도는 떨어지니까. 그리고 비사업용에 비해 사업용이 차량이 짧겠죠. 사업용일수록 훨씬 많은 주행거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자, 사업용은 승용, 승합 화물, 대형 화물 그 외 모두 불문하고 차량 2년 초과하면 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먼저 승용은 비사업용일 경우에 차량 4년 초과되면 검사 대상이 되고 유효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일 때는 1년. 자, 가장 깁니다. 승용의 비사업용 4년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2년도 이거 가장 깁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다 1년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대형 화물차만 자 6개월 요것만 기억합니다.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사업용이니까 차량 2년 초과했을 때 검사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그 다음에 승합 화물 비사업용은 3년, 그 외에도 비사업용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 외 비사업용도 유효기간 5년까지는 1년이고 그 이후부터는 6개월이 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모든 자동차의 사업용은 2년 초과되면 1년마다 검사 받아야 되는데, 대형 화물차는 6개월마다 검사 받아야 된다. 그리고 비사업용은 3년 초과했을 때 1년마다 받는데, 승용 비사업용은 제일 주행거리가 짧을 테니까 차량 4년 초과했을 때 2년마다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차량 2년 이하인 사업용 대형 화물차죠?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2년 초과 아니고 이하니까. 초과일 때는 6개월, 2년 이하일 때는 1년이다. 자, 차량 2년이 초과된 사업용 승용차죠? 사업용은 대형 화물차 빼고 이 사업용 승용차는 1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차량 2년 초과된 사업용 승용차다 해도 검사 유효기간은 1년이다.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연장이나 불법 튜닝에 대한 안전성 확보 또는 소유자의 신청 시에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자기 인증을 위해서 임시검사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연장이나 불법 튜닝에 대한 안전성 확보 또는 소유자의 신청 시에 임시검사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자기 인증을 위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유효기간 말일 기준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말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랬을 때 과태료의 최고 한도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정기검사 받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한도 금액은 30만 원이다. 튜브리스 타이어는 안에 튜브가 없는 타이어죠. 대부분의 자동차 튜브를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전거도 튜브리스 타이어 쓰죠. 튜브 타이어는 옛날 자전거 안에 튜브가 들어있는 거, 그런 데서나 볼 수 있겠죠. 주행 중 펑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못에 찔려도 공기가 급격히 새지 않고 공기압 유지 성능이 좋다. 그리고 공기가 직접 림에 접촉해 주행 중에 열 발산이 커서 발열이 적다. 튜브리스 타이어는 자동차 휠에 이렇게 비드 부분이 요 타이어 휠 림 부분에 직접 접촉해서 열 발산을 하고 발열이 적다 이런 말입니다. 튜브 조립이 없으므로 펑크 수리가 간단하고 튜브 물림 등 고장이 없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유리 조각 등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손상은 수리가 어렵다. 그리고 림이 변형되면 밀착 불량으로 공기가 새기 쉽다. 자, 타이어의 구조에 이렇게 위에 홈이 파져 있는 요 고무 부분이 트레드가 되겠고, 다른 거 외우실 필요 없고, 요 안쪽에 이 섬유나 스틸로 되어 있는 이 코드층, 이 코드층을 카커스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실 테지만 이 섬유 부분이 겹겹이 포개져 있는데, 이 포개져 있는 각도에 따라서 비스듬히 20-30도로 포개져 있으면은 우리가 바이어스 타이어라고 하고, 직각 방향으로 90도 직각 방향으로 포개져 있으면은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쓰는 레이디얼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휠 얼라이먼트 상식인데요. 우리가 토인이나 캠버각, 킹핀이나 캐스터각 이런 용어를 쓰면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은, 먼저 토인입니다. 토인은 안짱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앞바퀴를 위에서 봤을 때 앞이 뒤보다 좁은 것, 안짱다리처럼 바퀴의 안쪽이 더 가깝게 뒤쪽 바퀴 사이가 더 멀게 이런 식으로 조정해 놨습니다. 그게 바로 토인인데, 이렇게 하면 타이어 편마모를 방지하고 핸들 조작을 용이하게 하며 캠버각에 의해서 토 아웃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토 아웃은 이렇게 반대로 벌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캠버각은 바퀴를 앞에서 봤을 때 위쪽이 바깥쪽으로 약간 벌어져 있습니다. 그게 캠버각인데요. 자, 수직축에서 바퀴의 중심축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진 거,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다. 그 각도가 바로 캠버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핸들 조작이 가벼워지고 타이어의 이상 마멸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축이 벌어짐과 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캠버각의 역할은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하고 타이어의 이상 마멸을 방지하며 앞차축의 벌어짐과 휨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 캠버각을 잘못 조정해 놓게 되면 핸들 쏠림이 발생하고 트레드 편마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킹핀 경사각은 역시나 앞에서 바퀴를 봤을 때 킹핀 중심선과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 아까 캠버각은 바퀴의 중심선과 이 수직축이 이루는 각도였죠. 이 킹핀과 이 수직축이 이루는 각도가 바로 킹핀 경사각입니다. 킹핀 경사각은 핸들 조작력과 복원력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충격 감소 역할을 한다. 역할을 잘 알아두시고, 이렇게 휠 얼라이먼트, 앞바퀴 정렬이 필요한 상황은 이러한 각도들이 다 틀어졌을 때겠죠. 그래서 하체가 충격을 받았다, 혹은 좌우 롤링이 자꾸 발생한다, 또 타이어 편마모가 발생했다, 이러면 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양편으로 이리저리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이건 현가장치 쪽, 스프링이나 쇼크 업서버, 현가장치 쪽 문제가 발생했을 때지 휠 얼라이먼트가 필요한 때는 아니다. 휠에 대해서 알아보면 타이어와 함께 중량을 지지하고 구동력과 제동력을 지면에 전달하며 노면에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야 되고, 타이어에 열을 흡수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휠의 역할입니다. 타이어와 함께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구동력과 제동력을 지면에 전달하며 노면에 충격을 흡수하고 타이어에 열을 흡수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해야 된다.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캐스터각은 자동차를 옆에서 보았을 때 차축과 연결되는 이 킹핀의 중심선이 뒤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 킹핀 경사각은 앞에서 봤을 때 킹핀 중심선과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였고, 캐스터각은 옆에서 봤을 때 이 킹핀 중심선이 뒤쪽으로 약간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그때 이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 뒤로 누운 정도를 캐스터각이라고 합니다. 캐스터각은 앞바퀴에 직진성을 부여하고 롤링을 방지하며 핸들 복원성을 향상시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차량의 시동 모터가 작동되지 않는 원인과
시동 모터는 작동이 되나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시동 모터가 작동되지 않으면 시동도 걸리지 않겠는데요. 배터리가 방전됐다. 배터리 단자가 부식됐다. 단자가 너무 이완돼 있다. 혹은 접지 케이블이 이완돼 있다. 다 배터리 문제 혹은 엔진 오일 점도가 너무 높다. 그래도 시동 모터가 작동이 되지 않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배터리와 엔진 오일 점도 높을 때 시동 모터가 작동되지 않는 원인이다. 이번에는 시동 모터가 작동이 되나 시동은 안 걸리는 경우, 이때는 연료 계통의 문제입니다. 연료가 부족하다, 하나도 없다. 그럼 시동 안 걸리죠? 또는 연료 필터 막혀서 공급이 안 된다. 혹은 예열이 안 되었다. 이럴 때 자, 모터는 작동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엔진 오일 소비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점검해야 될 곳은 누유를 일단 점검하고 규정에 맞는 오일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엔진 오일 소비량이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지? 하면 누유 점검하고 규정에 맞는 오일인지 확인한다. 우리가 튜닝을 절대 하면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총 중량이나 승차 정원이 증가하는 튜닝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종류 자체가 변경이 된다? 역시 불가하고, 튜닝 전보다 후에 성능이나 안전도가 더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튜닝이 불가합니다. 총 중량이나 승차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 자동차의 종류 자체가 변경된다? 튜닝 전보다 성능 안전도가 튜닝 후에 더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럴 경우 튜닝이 불가합니다. 배터리가 자꾸 반전된다. 그 원인은 역시나 배터리 수명이 다 있거나 단자가 벗겨졌거나 부식되었다. 혹은 배터리액이 부족하다. 배터리 방전될만 하죠. 배터리 잦은 방전의 원인은 배터리 수명이 다 있거나 단자가 벗겨졌다, 부식됐다, 배터리액 부족할 때다. 겨울철에 체인 장착 후에 주행 속도는 30km 이내거나 제작사에서 추천하는 규정 속도로 가야 됩니다. 겨울철 체인 장착 후 주행 속도는 20km, 40km 아니고 30km 이내에 찾으셔야 됩니다. 운전 중 절대 좌석 전후의 간격, 각도, 높이 조절은 운전 중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운전 중에는 절대 좌석 전후 간격이나 각도, 높이 조절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조등을 1단계 스위치로 ON하면 차폭등, 미등, 번호등, 계기판 등 들어옵니다. 참이 번개, 전조등 1단계는 참이 번개다. 전조등 2단계까지 스위치 ON해야 참이 번개 플러스 전조등까지 불이 들어옵니다. 2단계는 참이 번개 전. 엔진 회전수에 비례하여 쇠가 마주치는 소리가 난다? 무슨 소리지? 밸브 장치가 고장난 겁니다. 엔진 회전수에 비례하여 쇠가 마주치는 소리 난다? 밸브 장치가 고장난 거다. 좌석의 머리 지지대는 머리와 목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지지대와 머리 사이에 간격 없이 기대고 운전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간격이 하나도 없이 운전하면 안 된다. 치과에서 이빨을 연마할 때 나는 냄새, 단내. 그런 냄새가 심하다면 브레이크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기 장치 문제 아니고 치과에서 이빨을 연마할 때나 갈아낼 때, 이빨을 갈아낼 때 나는 냄새가 난다? 그런 냄새 있는데요. 그 냄새가 난다면 브레이크 장치에 문제가 있다. 연료를 절약하는 운전을 하려면 급발진, 급가속을 금지하고 경제속도를 준수하고 공회전을 금지하고 과적을 금지한다. 자, 일반 상식이죠. 급발진, 급가속 금지, 경제속도 준수, 공회전 금지, 과적 금지,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핸들이 무겁다고 느낄 때의 원인과 알맞은 조치는, 자, 핸들 무겁다고 느낀다는 건 조향장치의 문제겠죠. 앞바퀴 공기압 부족, 타이어가 마멸됐다, 휠 얼라이먼트가 앞바퀴 정렬이 불량하다, 파워 스티어링, 조향 기어박스에 오일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핸들이 무겁다고 느껴지는데 오일 부족하니까 보충 후에 공기 빼기 작업하는 걸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조향 기어의 톱니바퀴가 마모됐다 했을 때도 핸들이 무겁다고 느낍니다. 타이어 공기압이나 조향장치 쪽 문제다. 하지만 타이어의 점검, 무게 중심을 점검한다 하면 틀리고요. 허브 베어링이 마모됐거나 쇼크 업서버가 불량하다 이러면 틀린 답입니다. 쇼크 업서버는 핸들 무거운 거 아니고 아까 현가장치 쪽, 솔링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자동차의 화물실은 차내 버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용 키로 열고 닫습니다. 자동차 화물실은 직접 전용 키로 열고 닫는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ABS,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 ABS 시스템은 급제동 시에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핸들의 조향성을 향상시킵니다. ABS 경고등은 시동키를 돌리면 일반적으로 3초 정도 점등 후에 소등되면 정상입니다. 차량이 정지할 때까지 브레이크를 힘껏 밟고 있어야 ABS 시스템이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ABS는 급제동 시에 핸들 조향을 불가능하게 한다 하면 틀린 답입니다. 핸들 조향성을 향상시키는 거지 불가능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주로 대형차에 많이 쓰이는 이 공기식 브레이크, 유압식이 아니라 공기식 브레이크 한번 보면 이 아래 그림에 컴프레서, 공기 압축기가 있고 그 공기를 저장하는 공기 탱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 이 탱크에 있던 공기들이 밸브를 타고 각 바퀴에 설치되어 있는 브레이크 체인버에 압력을 전달하게 돼서 이 압축 공기가 이 푸시 로드를 밀어서 브레이크 캠을 작동시키면서 이 브레이크가 동작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압축기, 컴프레서는 엔진 회전력을 이용하여 압축 공기를 만들어 공기 탱크 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필요 이상으로 압축기가 구동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게 뭐냐 찾아라 하면 공기 압축기 찾으시면 됩니다. 공기 탱크는 공기 압력 5에서 7km 힘 per 제곱센티미터, 규정 압력을 넘으면 자동으로 대기 중에 방출하여 이 안전을 유지하는 게 공기 탱크입니다. 이 브레이크 체인버는, 이 체인버가 공간, 실 이런 거겠죠. 방. 요 빨간 부분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공기 탱크에서 밸브를 타고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시 로드가 평소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있을 때는 이 리터닝 스프링 때문에 이렇게 요 공간이 딱 오므러들어 있는데요.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리터닝 스프링이 쭉 펴지면서 푸시 로드를 밀어내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체인버는 각 바퀴마다 설치되어 있고 작동되지 않을 때는 한쪽으로 밀려 있다가 페달을 밟아 공기가 들어오면 푸시 로드를 밀어 브레이크 캠을 작동시켜 브레이크가 작용한다.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 잘 되시죠? 자, 몇 가지 더 살펴보면 브레이크 체크 밸브는 공기 압축기에서 공기가 공급되지 않을 시에는 밸브를 닫아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한다. 체크 밸브고요. 브레이크 릴레이 밸브는 공기 공급 시 배출 밸브를 닫고 공급 밸브를 열어 브레이크 체인버에 압축 공기를 보낸다. 배출 밸브 닫고 공급 밸브 열어서 체인버에 압축 공기 보낸다 그러면 릴레이 밸브고, 공기 공급되지 않을 때 밸브를 닫아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한다 하는 것은 체크 밸브입니다.
저하 표시기는 브레이크 공기압이 규정보다 낮을 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하 표시기입니다. 규정보다 낮을 때 알려주니까 저하 표시기다. 배기 브레이크는 이 배기가스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배기가스 압축 후에 압력을 높여서 배기 밸브 스프링 장력과 평행이 되어 제동력을 얻는 제동 장치를 배기 브레이크 장치라고 합니다. 좌우 바퀴가 서로 다르게 상하 운동할 때 차체의 기울기를 감소시켜주는 장치는 이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스테빌라이저는 롤링 방지 기능을 해서 안티 롤 바라고도 하고 스웨이 바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림의 이 빨간색처럼 차체를 지지해서 좌우 바퀴가 서로 다르게 상하 운동 시에 차체의 기울기를 감소시켜주는 장치가 스테빌라이저다. 엔진 저속 회전 시에 시동이 자꾸 꺼지는 이유는 연료 필터가 막혔거나 에어 클리너 필터가 오염돼서 교체가 필요하다. 밸브 간극에 이상이 있다. 그랬을 때 엔진이 저속 회전하고 있을 때 시동이 자꾸 꺼지게 됩니다. 연료 필터 막혔다. 에어 클리너 필터 오염됐다. 밸브 간극 이상이 있다. 저속 회전 시 시동 꺼진다. 자, 레이디얼 타이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까 잠시 설명드렸는데요. 레이디얼 타이어는 요 섬유층이 90도 방향,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포개져 있다. 그래서 접지 면적이 크고 수명이 길며 트레드의 하중에 의한 변형이 적다. 회전 시 구심력이 좋고 스탠딩 웨이브가 적다. 고속 안정성이 좋다. 이런 것들이 레이디얼 타이어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충격 흡수가 적어서 승차감이 좋지 않고 저속 주행 시에 핸들이 다소 무겁다. 자, 레이디얼 타이어가 주로 대형 버스나 화물차에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징에 승차감 좋지 않다. 저속 주행 시 핸들 무겁다. 배터리 방전 시에 점프로 시동 후 케이블을 분리하는 방법은 점프 케이블 양극, 음극 서로 닿게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닿지 않도록 하고 음극 단자를 먼저 분리합니다. 음극 단자를 먼저 분리한다. 그 다음에 양극 단자를 분리합니다. 음양이다. 음양. 배터리 방전 시 점프 시동 후에 케이블은 음양순으로 분리한다. 완충장치, 현가장치에는 쇼크 옵서버, 스프링, 스테빌라이저가 있습니다. 쇼크 옵서버는 스프링 간 자유진동을 억제하고 승차감을 향상시킨다. 스프링은 노면으로부터 충격 완화, 스테빌라이저는 옆으로 흔들림, 아까 봤죠? 롤링 방지, 안티 롤 바라고 한다. 타이어의 기능은 하중을 지탱하고 노면 충격을 완화하며 진행 방향을 전환하고 유지하는 것이 타이어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열을 방출하지, 열을 흡수하지 않는다. 타이어의 열을 흡수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게 뭐였죠? 휠이었죠. 예. 그래서 타이어는 열을 흡수하는 기능 없다. 자, 자동차 종합검사의 유효 기간은 신규 등록 시에는 등록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검사 기간 내에 신청해서 검사 후 적합 판정 받았다. 자, 검사 기간 내에 신청한 겁니다. 그랬을 때는 유효 기간이 직전 검사 유효 기간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마다 뭐가 기간 내에 검사 신청해서 적합 판정 받았다. 직전 검사 유효 기간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검사 유효 기간입니다. 왔을 때 이 기간 내에 검사 신청해서 적합 판정 받았다. 그러면 검사 유효 기간 마지막 날이 1월 31일에 다음 날부터 2월 1일부터 계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검사 기간 전이나 후에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검사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월 1일 전이나 1월 31일 후에 2월 13일쯤에 받았다. 그래서 적합 판정 받으면 그 검사 받은 날 2월 13일 다음 날인 2월 14일부터 계산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유효 기간은 1월 31일까지였지만 지나서 받았다 그러면은 검사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태료는 내야 되겠죠? 자동차 종합검사 받지 않으면은 과태료 내야 됩니다.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 하지만 기간 만료 후 30일을 초과했다. 그리고 114일 이내다. 그럴 때는 30일까지 2만 원 기본 금액이고 31일부터 3일당 만 원씩 추가해서 냅니다. 꽤 많겠죠? 그리고 기간 만료 115일 이상이다. 그랬을 때 과태료 최고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기간 만료 30일까지는 2만 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는 2만 원 플러스 31일부터 초과한 3일당 만 원 추가된다. 그리고 115일 이상 초과했다. 과태료 최고 한도는 30만 원이다. 한 180일 초과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30 빼고 150일을 나누기 3 해서 2만 원 플러스 5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최고 과태료 한도는 30만 원이다. 운행 중 사고에 의해서 타인에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혔다. 그랬을 때 지급을 책임지는 이 책임보험과 또는 책임공제에 미가입했을 때의 과태료는 얼마인가?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일 때는 3만 원, 미가입 기간이 10일 초과했을 때는 3만 원 플러스 11일째부터 1일마다 8,000원입니다. 그리고 최고 한도는 자동차 한 대당 100만 원이다. 최저 한도는 없습니다. 책임보험, 책임공제 미가입했을 때 과태료. 자, 10일까지 3만 원, 10일 초과했다. 3만 원 플러스 하루당 8,000원이다. 그리고 최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최저 한도는 없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버스 운전 자격 시험 3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 4편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자분들 모두 소중한 자격증 꼭 획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